그럼 먼저 오늘 좌장을 맡으신 건국대학교 서건호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정환 과장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조재진 본부장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주언 실장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박수경 사무국장님, 주 SGI 시스템 김일중 부장님, 해상식품산업주 양지현 부장님, 이상 7분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서건호입니다. 우선 간단히 이번 햇섭코리아 2019년 행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축하를 드리고 싶고요. 간단히 여담을 하자면 제가 미국 FDA에 있다가 2006년에 건국대학교에 처음으로 부임을 했었는데, 그때 역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 햇섭 인증원이 처음으로 설립된 해고, 기억해 보니까 그 해에 저희 대학 학생들을 인증원으로 굉장히 취업 많이 하는 장면을 제가 바라봤는데, 제가 한국에서의 역사가 이 인증원 역사하고 이렇게 같이 했던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햇섭 정책 포럼인데요. 주제가 이제 햇섭 중심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인데, 한 2주 전에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에서 경주에서 정기 학회 순회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 주제도 스마트 푸드 세이프티 시스템인데, 상당히 저희 식품 안전성 학회에서도 이런 스마트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해외 연자들을 모시고 했었는데, 오늘 또 햇섭 코리아에서도 똑같은 주제를,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해서 또 상당히 이게 앞으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발표 첫 번째 연자 우리 조재진 전략기획 본부장님께서 식품 제조 산업의 스마트 햇섭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자는 김일중 부장님께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례, 또 양지현 부장님께서는 스마트 햇섭 적용 사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오늘 패널로 참가하신 세 분께서 우선 패널 토론 자료도 이 책자에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시인증과 과장님이신 오정환 과장님께서 패널 토론 주제를 좀 발표를 먼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식약처 표시인증과 오정환 과장입니다. 발표를 제가 들으면서 스마트 햇섭이 아마 대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앞으로는 어떤 스마트 햇섭의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에서 어떤 업무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 햇섭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제 업계에서의 협조가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햇섭이라고 하는 것이 업계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안전하게 제품 생산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아까 이제 발표에서 있었지만 이제 케이크라든가 살충제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후 관리 현재까지 어떤 제도 활성화 측면에서 노력했다면 이제 사후 관리 측면이 굉장히 부각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업계에서도 이제 뭐 저희가 불시의 이제 사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업계에서 불만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하는 측면에도 이제 저희가 볼 때 스마트 헬스업을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내년 예산이 이제 뭐 인증원에서 한 10억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중기부하고 이제 저희하고 인증원과 같이 협업을 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이렇게 도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열 공정이라든가 금속 검출 공정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이제 제가 호주 모듈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리 도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우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가 이제 된 부분이 있고 또 스마트 헬스업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분들 처 내에서는 뭐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이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우대 조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시 개정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조속히 해가지고 행정예고해서 업계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정부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업계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정환 과장님 감사합니다. 오정환 과장님께서도 이 스마트 헬스업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것으로 보시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해당 부처에서도 스마트 헬스업을 도입하는 데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를 줄 계획을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과연 이제 스마트 헬스업에 대한 이제 소비자의 시각은 또 바람은 어떤지 우리 한국 여성 소비자 연합 충남지회 사무국장님이신 우리 박수경 사무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국가 인증 제도라든가 이제 무슨 어떤 제도를 만들 때 항상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이걸 믿을 수 있느냐, 과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소비자들에게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인증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면 이 소비자들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업체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이제 구매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희 이제 헬스업 인증 제도를 처음 도입을 해서 인증하는 업체들이 생기고 또 의무 적용 대상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소비자 단체에서는 항상 의문점을 가진 것이 과연 인증한 업체에서 과연 전부 다 잘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난 추석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제 명절 전후로 보면은 헬스업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위생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소비자의 이제 불안함이라든가 이제 신뢰성을 좀 떨어뜨리는 일이 생기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제도들이라든가 이제 스마트 헬스업을 도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사실은 소비자한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식품의 질을 좀 높이고,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예전처럼 우리가 먹거리 자체가 그냥 먹을 수 있는 거면 다 먹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건강에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들을 먹으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있는데, 이런 위생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종사자들이, 식품업계의 종사자들이나 이런 의식들이 이제 관리자들 뿐만 아니라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껴야 되는데, 아직 소규모 업체에서는 그렇지 못한 곳들이 많고, 또 의무대상 품목들이 지금 소규모 업체 쪽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인증만 받아놓으면 끝이다라는 인식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산 넘어 산인 것 같고, 그래도 그나마 이런 제도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요즘은 사실 식품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그 기업이 무너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업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소비자를 위해서, 그게 결국 돌아오는 것이 내 기업을 위해서다라는 인식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인증 제도를 확대를 하고 스마트 해썹을 구축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다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그 관리의 기준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지금 많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위생 감시원들이 제조업체를 혼자 방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전담관리만을 만들어서 이 업체들을, 제조업체들을 조금 전담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 업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을 했으면 이 소비자들에게 더 안전한 식품을 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경 사무국장님께서는 이런 해썹, 스마트 해썹의 어떤 도입에 대해서 기업에서 어떤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를 위한 이런 해썹이 결국은 기업의 발전, 기업의 매출이나 이런 거하고 직결된다는 어떤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러한 이제 새로운 스마트 해썹이 도입됐을 때 그런 감시 체계가 어떤 전담반 위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패널 중에 참여하신 우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원주원 실장님께서 패널 주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기관 글자가 13자인데요. 일명 농정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오늘 이렇게 하는 정책 포럼이라든지 해썹에서 스마트 해썹, 스마트 공장과 저희 우리 원회과의 어떤 업무와의 관계성은 사실은 없지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7년 11월에 정부에서 혁신 성장 전략회의를 통해서 8대 선도 사업들을 선정을 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 공장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스마트팜입니다. 우리 기관은 스마트팜에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스마트팜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좀 공유하고, 그 관점에서 스마트 해썹,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저 나름대로 이제 스마트팜을 하면서 어떤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현장의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좀 조언을 좀 부탁하는 것 같아서 전송을 했습니다. 자료에도 보시는 것처럼 보면 스마트팜이라는 것을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 제 나름대로 소견이지만, 아직은 소견이긴 하지만 스마트 해썹,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발전할 수 있을까 좀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팜은 정부에서 14년부터 스마트팜 확산을 이제 농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고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매년마다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특히 시설원의 분야는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고 14년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홈 확산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스마트 온실 신축 사업이라든지 원예 단지 기반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영역의 범위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보급 면적이 급격히 이제 매년마다 증가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농가들에 대한 어떤 스마트팜을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지원도 확대해 나가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의 중요성을 저희들도 마찬가지 인식을 하고 15년부터 현장에 스마트폰을 도입한 농가들 대상으로 15년부터 현장 정보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정보들을 통해서 농가 간의 생육 관리에 대한 거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기업과 기관들한테 이런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관련 연관된 연구기관의 연구사업이라든지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제품에 대한 성능 향상을 하는데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축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 특히 스마트팜 중에서도 외산 제품의 의존도가 굉장히 많은 분야입니다. 근데 스마트팜 사업을 확산을 하면서 14년부터 점점 확대하면서 음수기라든지 급이기 등 ICT 기자재가 국산화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컨설턴트를 지원해서 농가들의 현장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현장의 정보들을 수집하면서 축산 분야가 원래부터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들이 경영의 어떤 향상을 위한 양적인 증가보다는 경영적인 질적인 성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의 컨설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 실적이나 목표들은 첨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통해서 생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모화되는 농가 말고도 소규모 농가들한테는 노동력이라든지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수출까지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또한 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까지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병해충이라든지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술도 계속 개발해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양분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소되고 있고요. 공정 방지에 통해서 어떤 질병에 대한 해소, 그 다음에 축산 분야에서는 악취 관리를 해서 환경 부담에 대한 완화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이 확산에 대한 부분을 좀 범위와 대상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설 원예 같은 경우는 축산품 분야에 있어서 생산 분야에 대한 스마트폰 확산이 아니라 생산부터 유통, 소비, 그 다음에 앞자리에 있는 R&D 개발까지 전후방 사업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확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이 아닌 스마트 농업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시설 원예 분야는 혁신밸리라는 것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곳을 선정되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앞서도 말했지만 어떤 생산이라든지 유통에 대한 집단화, 그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20개월의 장기 교육을 통해서 스마트팜을 지창업을 시킬 수 있도록 혁신밸리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생산 단지에 대해서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그 안에서 이제 기술과 국내 연구 기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단체화해서 추진하고 있고, 축산 같은 경우도 시범단지를 올해 조성해서 이제 말 그대로 깨끗하고 질병이 없는 데이터 기반의 미래 첨단 축산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목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냄새 없는 축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해서 그 환경에 대한 축산에 대한 환경 민원들을 해소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는 스마트팜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 다양한 영역들을 확대해 나가는 데를 이제 주 목적으로 해서 좀 영역별 분야별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기반으로 해서 제가 좀 좁은 시기에 얘기는 하지만 햇섭 중심의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몇 가지 좀 크게 2가지를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하셨던 그 스마트 햇섭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식품 제조 기업에서 중견기업의 자부담의 지원 범위를 좀 확대하는 데 되지 않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식품 제조 기업들이 보면 한 10억 미만의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식품 안전에 대한 부분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에서 지원하는 50%도 필요하지만 이 자본 자체가 없는 기업들이 이런 쪽으로 가려면 저희도 스마트팜을 하다 보면 농가들의 자부담이 부담이 완화되기 위해서 농협 중심으로 한 7년간의 어떤 정부 지원을 해서 융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융자 지원이라든지 지방비 매칭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이런 것들 이제 정부에서 좀 고려를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료를 좀 정확히 찾지를 못했는데 스마트 팩토리 구축하려는 제조업들 경우에 제공하는 기업들의 안내 정보가 제공된다고 들었는데 엑셀 파일 다운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저 정부에서 하는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스마트팜을 저희 기관에서 등록된 기업들을 농가가 계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만약에 정부에서 공급 기업들을 제공한다 그러면 좀 많은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서 썼지만 어떤 정부에서 정하는 기업들이 과연 장비라든지 기술에 대한 정보들이 상세하게 정보들이 제공이 돼야 제조업체들이 선택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제품 기업들을 제공할 때는 그만큼 기관에서 제공한다는 것은 앞단에서 검증이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스마트팜을 하다 보면 기업들이 한 400개 정도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분야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 센서라든지 그 다음에 통신 장비들이 다 유무선 통신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 정보를 우리 기관에서 수집을 하고 그걸 기업과 기관이나 이런 데 필요한 데 제공한다 그러면 표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는 참 이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한다는 게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겠다는 고려를 한다면 제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지만 표준화를 위한 고려도 충분히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제조업체들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개인 민감한 정보를 좀 제외하더라도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하면 이런 기업들이 과연 전산 장비라든지 운영 인력을 또다시 한번 확보를 해야 될 부분도 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대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좀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임대 형태의 서비스로. 그 다음에 저희들도 마찬가지 스마트팜 확산할 때 초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신다고 한다면 성공사들을 좀 발굴하고 이 사료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이제 스마트팜 하다 보면 도입 후에 장비라든지 때문에 이게 소모성 비용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사후관리라든지 정기적인 점검, AS, 그다음에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한 번 구축하고 나면 더 필요해서 확대하고자 한다면 성과 있는 기업에 대상으로는 추가 확대 지원 방안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크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식품 원구 자재에 대한 공급 기업에 대한 관련 정보라든지 가격, 품질에 대한 정보들도 제조업에한테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보면 가격이 경납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원료에 대해서 대량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은 경영의 악화를 일으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인증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기업을 대상으로 좀 고민해서 이런 정보들을 좀 제공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 이제는 에어프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에 대한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가공식품에 대한 구매가, 냉동식품에 대한 구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때 냉동식품에 대한 안전성, 이런 거에 대한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간단한 소개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주원 실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주원 실장님께서는 이 스마트 시스템이 미리 도입된 농장, 그래서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이렇게 개괄적인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 소개 중에 이제 인상적인 것은 지금 현재 스마트팜이 발전해서 거의
그 스마트 농업으로 이렇게 전번에 발전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또 소개를 해주셨고, 또 우리 스마트 헬스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결국 이 스마트 헬스 도입에 다양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다시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이 스마트팜에 여러 가지 성공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성공 사례를 이제 벤치마킹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종료를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 연자분들, 세 분 연자분들도 발표를 하셨고, 또 패널 토론자분께서도 발표를 하셨는데, 원래 이제 이 포럼은 사실 플로어의 의견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 연자 발표분들하고 또 패널 토론자들부터 각기 발전하신 거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제언을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하시는 그런 토론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차장이지만 우리 조재진 본부장님 이제 처음으로 스마트 헬스에 대해서 소개도 잘 해주시고, 인정원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걸 잘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아까 암호화, 이렇게 또 우리 또 기업에서도 암호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은, 이런 암호화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록체인이라고.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 이제 이 주제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이미 업체, 기업에서 이 블록체인을 도입을 해서 푸드 세이프티, 결국은 이제 헬스업이 푸드 세이프티인데, 그래서 이런 암호화 문제 이런 것도 다 이런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혹시 인증원에서는 이 블록체인 도입 계획 같은 건 없는지를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앞서 제 PPT 자료에서도 일부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지금 식약처하고 저희하고 외부 연구 용역사업을 통해서 식품업체 블록체인을 지금 4개 업체를 시범 구축하는 것으로 이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암호화에 있어서 가장 현재까지 검증되어 있는 확실한 방법은 사실은 블록체인화 하는 거죠. 그 위에 암호화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풀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그것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암호화했을 때 그것들이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사실은 블록체인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업체마다 모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올해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또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시범적으로 현재 구축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더 발전시킬 방향들을 내년도 4월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패널 분들이나, 네, 우리 이제 우리 사무국장 박수경 사무국장님. 저희는 이제 시범 사업을 했던 기업들에서 직원들의 반응이 어떤지, 직원들의 이제 인식이 어떤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요 스마트 헬스업을 도입을 했을 때 직원들이 얼마만큼 불편해하는 건지, 아니면 반갑게 받아들이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선 태원식품의 양지연 부장님께서 여기 질문에 답변. 그렇죠. 실제로 작업장에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작업자들은 사실 이 스마트 헬스앱 제도가 나한테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 편하다, 이런 거를 인식하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 헬스앱을 위해서 설치한 장비들이 얼마만큼 나한테 쉽고 빠르고 편하게 작동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은 결국에는 어떤 시스템이든 장비든 작업자가, 사용자가 편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보면
네, 작업자들이 이제 불편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걸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이 문제가 되겠네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식약처에 두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이 스마트 해설이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업체때 어쨌든 간에 50대 50 정도의 그 매칭펀드로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50%는 이제 결국 자부담이 되는데 저희 그 위생법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진흥기금이 제조업이나 아니면 그 음식업소 같은 데 이제 지원이 저리로 인자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공장 시설이나 아니면 특히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도입하는데 이 항목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시로 좀 풀어줄 수 있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그쪽 부분을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 각종 기록서가 지금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CCP 기록지가 있는데 이 기록서를 보면 지금 현재 이 기록서는 사람이 수기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공장의 센서 부분에서 자동으로 기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데이터가 올라오게 되면 CCP 데이터는 계속 연속해서 쉴 수 없이 들어올 텐데 이걸 사람이 뽑아서 그 부분을 맞게끔 사람의 수기로 작성하는 부분하고 같이 시차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검토가 식품업체들이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한 그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부서에다가 제가 얘기를 해서 어떻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말씀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수작업하고 이제 자동하고 이제 기록하는 시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인증원을 같이 그걸 검토해서 그게 운영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예, 저쪽. 그 앞쪽에, 잠깐만, 뒤쪽 잠깐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그 식품 업계에서, 식품회사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있는 회사는 괜찮은데, 저는 지금 6차 산업 현장 코칭 전문위원을 겸직하고 있거든요, 4년째. 근데 실제 6차 산업 업체들은 연간 매출액이 다 10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햇삽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성은 느끼지만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이 뭘까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각 지역에 보면 식품 제조인 연합회라든가 아니면 그 단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매월 모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 모임에 참석하셔서 햇삽에 대한 거, 스마트 햇삽에 대한 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어떻게 이걸 도입해서 적용하면 좋은지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어느 업체에서는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성공 사례가 있었다. 또 어느 업체는 실패 사례가 있었다. 그런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느 정도 이걸 이제 표준화해서 그 모델 1, 2, 3 정도를 만들어서 업체에다 제안을 하다 보면 요즘 나오는 그 가성비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어떤 업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거든요. 분장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스마트 햇삽의 가장 좋은 점이 제가 듣기로는 기록을 조금 더 단순화해서 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데 실제 직원도 없는데 너무 이 기록하는 거 문서 작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게 제가 낭비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그 6차 산업 업체들 입장에서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어떤 그
제조인 연합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지금 이제 제가 인정으로 같이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제조인 연합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그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설명도 하고 홍보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모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저희가 이제 내년에 10억 확보한 것이 제가 이제 공동 모듈을 개발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개발을 해서 각 업체는 이제 그 아까 여건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여건에 따라 맞게끔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문서 작업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이제 녹아 들어가면 별도의 어떤 문서 작업 필요 없고 전산에만 남아 있으면 출력도 아까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이걸 도입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이 보여집니다. 네, SP 상계비 최치훈 대리라고 합니다. 스마트 헬스 업체 전용사의 퇴원식품 사업에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엑스레이와 금속 검출 기계의 정관들을 통해서 RGB 센서를 통해서 오류를 렌즈를 측정하고 있다는 걸 하셨는데, 저희가 유효성 검사이라든지 혹시 엑스레이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그런 발생이 될 경우에 그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오작동을 감지를 해내서 하는 것은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오작동이 발생된 순간에 이게 어떠한 경위에서 오작동이 발생됐는지에 대한 기록을 작업자가 남겨놓는 방식으로 대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시가청에다가 정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별로 있는 자료들을 모두 모아서 블록체인화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업체 내에서 개인들의 데이터를 각각의 회사의 서버 내에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형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향후에 그게 이제 전체 데이터가 어디인가 모인다면 그런 이제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처음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블록체인화에 대한 내용을 암호화에 제시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그것들을 바꾼 내역들을 로그 값으로 남겨놓도록 하라는 제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 하이랜드 푸드의 송성욱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는 이제 스마트 헬스하면서 이제 정부 지원도 받겠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회사까지 굳이 시약처에 정보를 넘겨줘야 되는지 데이터 연동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 그 데이터가 그 회사의 어떻게 보면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이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팩토리를 진행한 이후에 별도로 스마트 헬스 인증을 받고 싶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한번 제가 그 헬스 인증원에 전화를 했더니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보시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와서 해주시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신지 뭐 이런 것들 질문 좀 드립니다. 지금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으신 게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든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구축을 하든 데이터는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수차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고요, 그죠? 두 번째 이제 별도 인증을 받고 싶은 것은 자체 구축을 했던 뭐 정부 예산 들여서 했던 아니면 뭐 다른데 뭐 부처 예산 들여서 했던 간에 상관없이 CCP 모니터링 기록에 대해서 디지털화가 되고 이것들이 미변조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절차는 현재 지금 시각자하고 협의금이 있긴 합니다만은 인증원에서 신청하도록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헬스업 인증 신청하듯이 똑같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 전제는 고시가 만들어지고 내년도쯤에 아마 빠르면 상반기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심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적합할 경우에 인증서를 주는데 이거는 별도의 인증서를 주는 건 아니고 현재 드린 인증서 양식 뒷면에 변경하고 조치사항들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후면에 스마트에서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라고 적어줄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정부의 여러 가지 혜택 등을 볼 수 있다는 말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이사님들은 별 의견이 없으신가요? 이사님들한테 좀 마이크 좀 갖다 주시면 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이사 박사입니다. 아무튼 이 늦은 시간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 계속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스마트 햇삽이 도입된 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햇삽이 도입됨에 따라 계속 얘기 나오는 것처럼 기록관리라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록관리 양식에 있어서 양식의 항목에 이제 어떤 고려도 검토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도입된 것이 스마트 햇삽으로 기록이 자동화되면 하나는 수동으로 하는 기록관리의 어려움도 해소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손으로 기록관리 하다 보면 그 기록관리하고 다음 하는 그 사이사이에 공백에 대한 부분이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부분이 우리 박수경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의 신뢰에서 잠깐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 또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으로서는 합리적으로 더 관리가 되면서 소비자에게는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일구의 양덕의 어떤 효과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계속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데이터가 정부가 범으로서 어떻게 되느냐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애로사항하지만 이것이 이제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식중독이라든지 그랬을 때는 한편 이제 그 사고 발생에 대한 이제 조사가 들어왔을 때에 기업으로서는 위변조가 방지되는 시스템 속에서 이와 같이 관리되어 있다라는 걸 보임으로써 기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그랬을 때의 기업의 신뢰를 위해서도 도움이 굉장히 될 수 있고 또한 정부로서도 그것을 보고 좀 더 정확하게 소비자분들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아닐까 하는 부분에서 도입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스마트 팩토리로서 스마트 팜으로서의 오늘 원주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속의 경험을 소중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양지연 부장님께서도 현장에서의 이런 부분 사실 기업으로서는 일 하나하나가 노하우고 하나하나가 시행착오에서 왔던 부분을 이렇게 공유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한 SGS에서도 SGI에서도 이러한 이제 안전관리 시스템을 검사 업무와 더불어 같이 하면서 발표해 주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한 저희나 식약처에서 이 정책이 진행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오늘 중요한 정보를 같이 공유해 주신 게 아닌가 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증원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고 그리고 기업에 도움이 되면서 아울러 소비자에게 신뢰가 될 수 있는 가격 역할이 되고 싶다라는 이제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 사이에 또 질문하셨는데 만족스러운 답변을 저희 인증원에서 받으시지 못했다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한번 내부 직원들에게 더 서비스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많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개선하면서 기업과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마트라는 단어가 쓰이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4차 산업이 어떤 식으로 활성화되느냐, 특히 IoT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계를 해서 결국에는 편의성이 증대되고 그 편의성 뒤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신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그 어떤 물품이라든지 소비하는 데 있어서 업체의 편의성만으로 그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면 안전성 또는 내구성 또는 효율성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해썹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IoT 기술을 활용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산업의 성장과 소비자의 신뢰 상승이라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잡고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또 스마트팜 쪽으로는 이제 농식품부도 이제 많은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정부와 저희가 업체와 또 소비자 단체들하고도 얘기를 해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성과를 여러분들한테 확 보여줄 정도로 아직까지 이렇게 발전한 단계가 아니라는 게 좀 아쉽고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지금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 또는 내후년쯤이면 보다 특히 이제 업계에서는 그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그런 모듈 내지는 이런 플랫폼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한번 주의 있게 봐주시고 저희들한테 또 필요한 말씀이 있으시면 전해주시면 저희들도 우리 식약처 그 오종환 과장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 기타 기관들하고도 열심히 얘기를 하면서 스마트 햇삽이 여러분들한테도 잘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박 이사님께서도 잘 말씀하시고 오늘 끝까지 이렇게 남아주신 우리 청중분들께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스마트 햇섭이 굉장히 발전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제가 그 한국에 와서 거의 10년 동안 독축장 햇섭 그 소비자단체하고 하는 거를 제가 참여를 하면서 제가 사실 느낀 것이 올해도 제가 그걸 올해는 이제 도계장을 갔었는데 이거는 뭔가 요즘 스마트 뭐 이런 게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그 햇섭 선생님께서 이 좌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흔쾌히 정말 이 스마트 시스템 정말 필요하다고 내가 느꼈는데 정말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다 생각을 했고 오늘 또 플로어에서 정말 이게 뜨겁게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가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스마트 햇섭에 대해서 따로 한번 더 어떤 그 컨퍼런스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포럼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그걸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자 오늘 어쨌든 우리 연자 발표분들 패널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햇섭 인증업계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과장님 패널분들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